자, 5069 인생설계, 글쎄 돈돈 국민연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Q&A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나 상담 중에 질문하는 것들 뭐 좀 정리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국민연금 기금이 수준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뭐 2030 젊은 분들한테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 한국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기초연금 확대든 뭐 온갖 방법을 쓰는데 이걸 위해서는 세수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사회복지 재원을 말하려면 유럽처럼 30% 50%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이게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느냐 또는 그 스스로 국민연금 부담을 좀 더 해가지고 그냥 아, 자기 문제를 자기가 챙겨서 준비를 하게 하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 중에서 과중한 세금을 통해서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보다 10% 정도의 국민연금 부담을 더해서 자기 책임 원칙의 자본주의 형태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저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보고 자료에 의하면 재정 계산 장기 전망에 따르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때 필요한 보험료를 걷어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보험료를 걷게 된다면 소득의 약 26%를 그 세금으로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저출산 고령화로 이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최고 35%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30% 정도로 그러니까 25%에서 35% 사이를 오가는 정도의 부담을 해야지 이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현재 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조소성한 기금으로 수급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적립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했지만 선진국 독일 같은 선진국은 매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매년 그냥 발생하는 수급자에게 주는 부가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운영하게 될 땐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을 확대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였냐 그냥 내가 낸 국민연금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 것 조금 더 내고 그런 방법으로 하냐 둘 중 안에서 이 문제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분명히 국민연금을 무시하거나 이게 나중에 그 파산에 이르거나 파탄할 경우는 없다. 좀 더 좀 더 근거 있는 주장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모델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30세 신입사원이 300만 원 급여 소득으로 시작해서 소득 증가율, 물가 상승률, 자산운용 수익률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가정을 하고 30세부터 60세까지 9%의 국민연금을 부담하면서 물론 직장 가입자니까 50%는 본인 부담하겠죠. 구입 후에 60세부터 25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총불입하는 돈이 이렇게 되고요. 본인 부담하는 요는 가로 안에 있는 겁니다. 60세까지 만들어진 재원은 이렇게 되고요. 65세는 이렇게 됩니다. 아, 숫자를 보시면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65세 연금을 개시해가지고 80세까지 받게 되는 연금이 4억이고요. 90세까지 받게 되는 연금이 6억 8천이고요. 100세까지 받게 되는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이 말은 그 90세까지 생존해서 받는 노령연금의 합계 이거는 원금 대비 4.25% 수익이고요. 100세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약 6.6배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인데 민간에서 아무리 개인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한다라도 이만큼의 효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돈이 필요하니까 깼다가 다시 붓고 깼다가 다시 붓고 이런 어떤 그 연속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이 뭐 의무가입으로 중간에 주지 않으니까요. 이건 당연히 노후자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수익 측면에서도 이게 그렇게 나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인 우위의 효과를 얻기 때문에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 이상에 내가 개인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를 하려면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게 그나마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의미로 국민연금의 유지는 반드시 돼야 되고 조정은 될지언정 이것의 최종적인 파탄은 막을 수 있다. 파국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뭐 제 개인적인 주장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실 수 있는데 참고하셔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상적인 두 번째 질문, 정상적인 노령연금과 조기연금, 연기연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한 수령 방식 결정이 필요한데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숫자로요. 정상적인 노령연금, 조기 연기연금, 65세 정상연금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5년 조기, 5년 연기, 지금 원칙에 의해서 하면 76세 때 이렇게 받게 되고요. 어, 그다음에 83세 때는 그 연기연금이 정상적인 연금하고 유사하게 되고요. 76세 때에는 조기연금이 노령연금하고 비슷하게 되죠. 어, 그런데 90세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노령연금에 비해서 조기연금은 한 17% 정도 차이가 적게 받은 거고요. 한 10% 가까이 연기연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100세 가면은 정상적인 노령연금에 비해서 조기연금은 한 20% 가까이 적게 받는 거고요. 연기연금은 한 17% 이상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결국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 제도가 더 유리하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적색이 연기연금이고요. 검정색이 정상연금이고 파란색이 조기연금인데 처음에는 몰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적색의 연기연금이 더 많이 수령하게 되죠. 총액 기준으로. 그래서 75세까지는 조기연금이, 83세 이후는 연기연금이 유리하므로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의 총 수령액이 더 많다,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로 비교해서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장수하기 싫은 사람이 없고 다 오래 살길 원하지만 뭐 인명재천이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 가족이 장수 집안이고 내가 건강이 괜찮다 그러면 연기연금이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이란 말은 그 내가 받는 수입에서 뭐 비용을 뺀 것이 소득이기 때문에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뺀 것이 소득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게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밑에서 설명드리는 걸 이해하시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간 소득 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뭐 이 근로연금,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이런 모든 소득이 포함되고요. 개인에게 발생되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근로소득자로 기본 공제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아버지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510만 원 이하로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면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가 승제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경우를 가져냐면 평균 연금액이 한 60만 원 받는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받는 뭐 어떤 연금 형태로 받든 한 6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6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60만 원을 받으신 분이 12개월을 곱하면 이게 연간 720만 원 아니에요? 720만 원 연금을 받는 분의 경우는 연금 제외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는 그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 혜택을 안 줬어요. 연말정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216만 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안 줬으니까 내가 과세도 하지 않을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금은 720만 원이지만 총 연금액으로 산출되는 건 504만 원이에요. 504만 원. 그중에서 연금소득공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로소득공제랑 유사한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이분은 연금소득 금액이 92만 4천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로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죠. 모든 사람의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 산식에 의해서 해당되는 경우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된다. 연금소득이 발생한다라도. 근데 뭐 60만 원이 아니라
5060인 경우는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상도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재가 쉽지가 않다는 결론에 이르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네 번째 질문.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은 국적상실 해외 이주 등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시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이주를 하거나 거주 여건을 발급받은 경우 그런 증빙 사료를 가지고 국민연금 지사에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이제 그동안의 원금과 이자 합해서 이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죠. 뭐 구비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을 하셔서 필요서를 준비하고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국민연금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내용으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그 추가적인 궁금한 내용은 그, 그 QR코드를 통하든지 아니면 엉클존넷을 통해서 unclejo.net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시 동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또 밑에 컬럼을 읽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것은 질문하는欄에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거나 궁금증을 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시간 동안의 국민연금 관련된 총정리 5060 인생설계 그 반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면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주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엉클존은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